자기 기만.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꿈이 현실이 되어야 할 텐데 현실의 삶이 너무 무거워 차라리 꿈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에 전혀 진척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답답하고 초조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힘든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능력도 용기도 없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목적으로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감정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용어로 자기기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기만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면서도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로 여기도록 스스로를 속이고 그릇된 신념을 자꾸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소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기기만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와도 그것을 무시하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될 부끄러움과 불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기만의 함정에 빠져 잠시 동안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존감이 상처 입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기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기만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입니다.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시험 당일에 복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그 학생은 핑계가 아닌 그날 실제로 배가 아팠고 약까지 먹었습니다. 자기기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기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활용하는 방어기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속는 것을 알면서도 차라리 속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그 일에 성공할 만한 실력이 부족한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알기에 스스로에게나 남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정교한 변명거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자존감의 상실로 빠지게 되지요. 자기기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기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솔직한 마음이란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고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웃음에 상처받지 않는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기 기만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집과 고집을 품격 있게 보이기 위해 신념이라고 포장해버리는 것이지요. 문학과 음악, 연극 분야에서 수많은 각색의 주제가 된 소설 파우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또 정치가이기도 했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서양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괴테의 삶과 작품은 독일과 유럽 문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괴테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괴테가 쓴 시 가운데 오늘의 주제와 동일한 제목의 자기기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웃집 아가씨 방에 커튼이 흐늘거리고 있다. 틀림없이 내가 집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쪽을 엿보는 것이다. 내가 낮에 보였던 질투의 불길이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싶은 질투가 가슴 속 깊이 타오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예쁜 아이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다. 저 커튼을 흔드는 것은 저녁 바람이라는 것을. 이웃집의 여자를 흠모하는 한 남자의 마음을 괴테는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지했으나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질투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를 더욱 부끄럽게 했던 것은 자신의 질투하는 마음을 그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녀 방의 커튼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 자신을 엿보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꿈이었습니다. 자기기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괴테가 이 시 한편에서조차도 그 시대를 향한 풍자가 풍자로 끝나지 않고 파우스트와 같은 깨우침의 메아리로 남기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 속의 주인공은 그녀의 방 커튼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저녁 바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기기만의 시간이 오래되면 망상이라는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기만이 안타까운 이유는 잠시 동안은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더 오랫동안 자기기만의 무대 위에서 가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힘겨운 연극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하다고 할지라도 그 세계는 가상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망상이라는 세계와 자기기만이라는 공간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세계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기만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자기 직면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지요. 자기기만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듯 자신에게도 관대하세요. 자신을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자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고 기대가 너무 클 때 우리는 무례한 자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조금씩 자라가는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인조나무는 만들어진 그 상태입니다. 성장이란 단어를 접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나무랍니다. 아름답게 자라 무성한 꽃과 열매를 맺힐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만으로 자신의 기운을 빼지 마세요. 오늘은 창문 밖의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